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규입니다. 오늘의 주식,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오늘 3.7% 빠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3.7%. 1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그리고 컨텐츠, 웹툰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다시 한번 증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한한령 이슈 터지면서 오늘은 중국으로 인해 빠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 관련된 기대감, 프리미엄이 가장 강했었던 쪽은 2014년 게임에 이어서 2015년 또 중국 쪽 화장품 관련된 중국 프리미엄을 받았던 2014년, 15년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2016년 한한령 이후에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뭐 FNF 같이 중국에서 대박을 난 기업들도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종목, 이러한 기업들도 중국 로컬에 치여가지고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같은 제조업 베이스 기업들은 조금씩 계속 발을 빼고 있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중국발 리스크가 불거지는 것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크게 휘둘리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싫어요. 중국 관련해가지고. 자, 네이버 3.5% 빠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뉴스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중국, 다음에 이어서 네이버도 접속 차단했다. G7 정상회의 계획 통제 강화. G7 정상회의 우리 참여했다. 그리고 중국 제재 관련된 공동성명 발표했다. 그 다음날 우리나라 다시 한번 한한령 제재 카드를 중국에서 꺼내 들었다. 이게 골자입니다. 자, 사드 배치 보복 이후에 4년 만에 다시 한번 국내 사이트 모두 막혔다. G7 성명 이튿날부터 포털업체 사이트 모두 막혔다. 그리고 정영화 중국 예능 출연 불발되었다. 현아도 불투명하다. 그렇죠? 보시면 최근에 로이터 통신과 윤 대통령 인터뷰 이후에 또 중국에서 강하게 반발, 관련된 기사 이런 것들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G7 정상회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 내용 담은 공동성명 발표한 다음날 관련된 규제가 나왔고, 규제라기보단 제재죠. 지금 이런 것들. 윤 대통령도 이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 터라 다양한 해석 나오고 있는 거고, 2019년 이후에 4년 만에 관련된 보복 조치 전반적으로 다 맡기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한인사회의 핵심 플랫폼 네이버 포털사이트 다음 접속이 차단, 네이버 의존도가 더욱 심화됐는데 네이버도 지금 차단. 무역 관련 이메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데 네이버가 열리지 않아 A를 먹고 있다. 사실 뭐 중국에서는 중국 뭐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이런 검색 엔진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플랫폼도 다 막혀 있죠. 중국은 뭐 바이두 이쪽이 최대 검색 엔진이고 그쪽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가수경 배우 정영화, 아이치의 새 오디션 프로그램 분타라 신입생 일반 출연차 중국 찾았으나 돌발 출연이 취소됐다. 그리고 우한에서 열리는 음악축제 가수현아 중국 누리꾼 반발 참가 여부 불투명. 참 이런 거 보면 그쵸, 이런 거 보면 중국에서 사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잘 진행되고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출연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고, 관련된 사업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철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사실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최근 중국 관련된 이런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관기관과 확인 중, 이미 나왔는데 확인 중, 그러니까 대응 방안 모색하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뚜렷한 해결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들어줘야 말이죠. 네이버 차단 이어 한국 연예인 출연 취소, 한한령 강화되나. 근데 어제 하이브는 중국 텐센트 뮤직과 정식 음원 유통 계약 체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엔터
그 안에서도 보면 이런 그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좀 올라오는 모습, 차별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 이런 예능이나 드라마나 이런 쪽도 막히는 모습, 그리고 플랫폼 막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관련된 이런 노이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중 엔터 쪽도 같이 주가 하락 나타나 버리는 거죠. 한알령 제재 가능성 거론 장중 부진, 엔터지 장중 부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시장 좀 일부 다소 흔들리는 모습도 같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엮여가지고 최근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흐름 나오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게임 판호도 그렇고 이런 여행, 항공, 카지노,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드라마 제작, 기획, 뭐 이와 관련된 제작 배급 관련된 이런 주요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즉 중국발 이런 프리미엄 특수 이런 것들이 한한령 이후에 끝난 이후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를 좀 받으려는 찰나에 다시 한번 관계가 악화가 되니까 한중 관계가 악화가 되니까 다소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개인적으로는 참 속 시끄럽다. 그리고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 또 리스크 요인이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네이버로 들어와서 네이버를 말씀드리면서 일단 중국을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네이버 본질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관련된 뉴스 전달 드린 것도 사실 네이버, 하이브 같이 말씀드리면서 이제 네이버 자체만 하는 문제, 하이브 자체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중국과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다 엮여있는 부분이죠. 본업단, 펀더멘탈 이런 쪽은 저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빠지게 된다면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 추정치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작년보다 역성장 추정을 하다가 2,600억대 지배주주 순이익 2,369억 PER 물론 높은 부분이지만 최근에 성장이 가셔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2months forward PER 혹은 올해 기준 PER이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 것막 땡겨서 얘기를 하고 있죠.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실적으로서 서프라이즈 기록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와 관련된 하나님 이슈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빠지게 된다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추정치 790억, 1분기도 서프라이즈, 2분기 790억까지 높아진 만큼 관심 있게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부진했지만 네이버 실적 잘 나왔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회복하는 모습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탑라인이 크게 성장되는 가운데 이익단의 개선 속도는 늦지만 방향성은 윗방으로 향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 자체가 결국은 다시 한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투자 사이클 그리고 이런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있어 광고 매출 그 가장 기본적인 본업이죠. 이쪽도 다시 한번 경기 회복과 함께 풀려가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 10분에 넣은 뭐 AI 쪽이나 빅데이터 쪽이나 관련된 이런 부분도 결국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쪽 이런 쪽도 마찬가지죠. 안정적 실적 플랫폼 기업 나타나는 가운데 PR 36배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PBR PBR 차트 밴드 차트에서 보게 되면 하방 기록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살짝 머리를 들려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주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사실 오늘은 하이브, 네이버 이런 부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와 그리고 하이브 그 종목 모두 중국 한알령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같이 좀 빠지고 있구나. 하지만 1Q 실적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숫자로 차별화되는 종목 둘 다 공통점이죠. 차별화되는 종목이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좀 빠지게 된다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알령 해제 한알령 규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발목 잡는 요인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 안에서 셈법이 좀 다르게 업체마다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2016년 같은 광범위한 이런 제재, 규제가 나타날 거라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두 종목 모두 2분기 실적, 정치, 상향 조정 중에 있고요. 지금이 5월 말이기 때문에 한 6월 중순 정도 되면 실적에 대한 프리뷰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가치 재평가 이런 부분이 지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대라고 할게요. 이 부분을 점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종목 모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플랫폼 그리고 엔터 대장주인 만큼 한알령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1등 업체들 중심으로 우리가 대응하십사라고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종내 대표주 확고한 경쟁력 그리고 이 두 종목은 중국 의존도 높지 않은 종목. 하이버는 글로벌 팬덤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이버 중국에서 관련된 플랫폼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이버는 국내와 그리고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북미 유럽 쪽 이쪽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때문에 많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전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략 조정시 매수 관점 그리고 두 종목 모두 중장기적 접근 유효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고요. 다만 오늘같이 지금 추세선 하단에서 떨어지는 칼날은 바로 받지 말자. 바로 잡지 말자. 즉 최소한 오늘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지켜본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 놓고 본 다음에 일단 관망 그리고 한번 사시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바라보면서 이제 끌고 갈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오늘 제가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와 함께 한번 하이브도 같이 점검을 해봤는데요. 관련 내용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이와 관련된 답변도 꾸준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화목한 소통 오후 1시부터 진행을 하죠. 여러분들과 실시간 또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뭐 TMI라고 할까요? 관련된 개인적인 신변 잡기 관련된 내용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 가니까 많은 참여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도 시장은 재미없지만 기운 내시고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오후장도 파이팅입니다.